자,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는 인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요. 보시죠. 다음 기사입니다. 학대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5세 의붓아들을 표현이 있습니다.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. 입에 담기 끔찍합니다. 아무튼 5세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계부 구속됐습니다. 지금 이 기사에는요,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.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고, 그러나 마음이 이미 보신 분도 있고요. 굳이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침에 매일경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. 그 내용입니다. 여기 보시죠. 이 의붓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A군과 동생 B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017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냈다. 그러니까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30일 이 의붓 아버지 이 씨는 보육원을 찾아가 잘 적응하는 A군 형제를 무작정 집으로 데려왔다. 이후 이 씨의 의붓 아들을 향한 폭행은 더욱 잔혹해졌다.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이게 왜 이럽니까? 왜? 장우희 변호사, 이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, 이게?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예. 그 이슈가 된 이후에는 뭐 정책이니 대책을 예. 강경하게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.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아이를 마구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상황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아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돼서 보호받고 있는 걸 어쨌든 친모의 법률상 남편이기 때문에 예. 어쨌든 자기가 양육하겠다라면서 강제적으로 아이를 이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는 보호기관으로서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. 과거에 이미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. 네. 그걸 알고 있잖아요, 다들. 그렇죠. 근데 예.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어떤 예. 대책을 논의할 때 있어서 이 동일한 아이가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서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왔는데 예. 그 폭행으로 집행유예 정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면 예. 어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 아이가 거주하는 걸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가해자가 강제적으로 아이를 분리시킬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이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논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. 용시환 변호사, 이거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, 지금요. 법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. 예. 보호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아이가 피해 아동이 이제 학대한 그 보호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예. 또는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예. 가정에 위탁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예. 이것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이에요. 그러니까 1년 한 번 하고 또 1년 연장시킬 수 있는데 예. 그러니까 2년 이후에는 임의로 찾아갈 수 있는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군다나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친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예. 생활하기 때문에 친모가 와서 아이를 데려간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좀 이번에 법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예. 이것이 이렇게 부모가 그 어떤 학대 성향이 없어졌다라거나 또는 학대 소지가 없는 이 가정 환경이 새로 조성됐거나 예. 이런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예. 막 그 위탁 아동을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. 법에 그런 제도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. 아이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요, 아이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시절에 살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어이없게 보내면 안 됩니다, 지금요. 뭔가 이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, 이것도 입법 사항이겠죠? 이런 거 좀 제대로 하려면요. 네. 근데 지금 국회 보셨죠? 앞에 소개 드렸습니다. 어떻게 하고 있는지.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, 지금. 알겠습니다.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 보시죠. 이것도 아이 얘기인데요. 이거 좀 다른 아이 얘기입니다. 이건 또 일반적인 아이들의 얘기입니다. 만 4세 남자아이 데리고 이제는 여탕 못 갑니다. 지금까지는 4세는 괜찮았어요. 5세만 안 되면 됐습니다. 5세 미만은 갈 수가 있었거든요. 아이니까.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5세 미만 아이를 데리고 여탕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요. 아이들 발육 상태가 빠르고 뭐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.
아동 발육 좋아져 민원이 증가한다. 다른 여성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. 내년부터 출입 나이 1살 낮췄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요 아랫부분 기사가 있습니다.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과 탈의실에는 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의 출입이 가능하다. 그러나 아동의 심신 발육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만 4세라도 여탕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아이들이. 그래서 이제 나이를 1살 낮췄다. 이 얘기입니다. 장유미 변호사. 네. 뭐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 어떤 취지입니까, 이게? 저도 주변에 요 한 만 4세 또래 예. 남자 아이들을 보면 이제 말도 빠르고 뭐 이제 자신들이 뭐 보고 들은 경험을 예. 뭐 이렇게 옮길 정도로 의사소통도 되고 그렇죠. 해서 사실상 이게 거의 어린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거든요. 아. 아기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서 더 이상 아기는 아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성인 여성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런 어떤 그 발육 상태 같은 게 이런 예. 정책에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그동안 민원이 꽤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정식 제도로 그래서 내년부터 1살을 낮춰서 이제 못 들어간다. 근데 저게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모르겠어요. 물어봐야 될까요? 어떻게 됩니까? 아이 주민등록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출생증명서 그러네요. 그런 것도 아니고. 어떤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목욕탕 주인께서 몇 살이에요? 물어봐서 예. 3살이 4살인데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이게?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이제 행정 지도 정도는 가능해도 예. 그걸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알아서 신경을 좀 쓰셔야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니까 내년부터 이제 만 4세 남자아이 여탕에 가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 행동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이게 또 내년에 시행되면 또 시행되는 첫날도 어떤 모습일까 또 아마 보도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. 알겠습니다.